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정도예요. 아무리 내가 그릇이 크고 똑똑해도 고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Q를 늘려야 돼요. 제가 그걸 한 게 45살 때였어요. 한 창업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회사의 매출이 별로 크지를 못합니다. 저랑 똑같이 시작한 창업자들은요, 매출이 5천억이고 1조 가는데요. 저는 아직도 100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그릇이 작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제 그릇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창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그것은 당신의 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김연경 선수 알죠? 김연경 선수가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예요. 김연경 선수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은 친구예요. 근데 김연경 선수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한 15억 정도 돼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는 어느 정도 받는 줄 아세요? 100억이 아니라 몇 천억 규모예요. 세계 최고의 축구, 농구, 테니스, 배구 선수는 몇 천억 규모에 거기에 모델료까지 합치면 1조가 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김연경 선수가 그 사람들보다 노력을 적게 했습니까? 그럼 차이는 뭐예요? 배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우리의 캡이라는 거는 시장이 내가 조그만 거를 선택을 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정도예요. 아무리 내가 그릇이 크고 똑똑해도 고기예요. 배구를 선택하면은 고기예요. 근데 내가 테니스를 선택하면은 똑같은 인류가 돼도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은 뭐냐? 대부분은 운이에요. 보통 창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사 다니던 것들을 그냥 해요. 자기가 제일 아는 분야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운이 좋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했는데 그게 시장이 커서 거기에서 커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작은 데를 해서 시장이 작아서 작거래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냐면은 당신의 평생 벌 연봉은 당신이 선택한 첫 회사가 90% 결정한다고 그래요. 첫 회사를 건설회사로 몸을 담으면은 평생 건설 쪽에 있게 돼요. 첫 회사를 B2B 회사를 몸을 담게 되면 평생 B2B 회사를 있어요. 그러면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위치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면 빨리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0에서 1에서 내가 여러분들 요 중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창업에서 성공하는 공식은 없어요. 창업에서 1차 성공하는 비결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실패해요. 제가 토스의 사회이사를 하는데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자기가 이 초창기에 전송, 그 모델을 세팅한 거는 그냥 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로에서 원으로 가는 거는 이것저것 그 전에 몇 개 실패했어요. 몇 개 실패하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한번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운이라는 거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운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운이 찾아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오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운이 찾아올 확률이 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수정 작가를 언젠가 한번 서울 시내에서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만나겠지.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옛 예인을 한 번은 서울 시내 지나가다가 만나지 않을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단 한 번도 안 만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주변에 가서 얼쩡거리면 만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면은 그 운을 가져갈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운이라는 거는 나한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쫓아다니면 운이 와요. 죽도록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때요? 열심히
미친 듯이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시라는 사람이 성공만을 연구한 학자예요. 이분이 성공방정식을 썼어요. 성공방정식, 이게 S가 석세스예요. 성공은 R 곱하기 Q라고 그랬어요. R은 뭐냐면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가치라든지 그 사람의 역량이에요. 곱하기 Q, 많은 시도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아이디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할수록 Q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은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미친 듯이 실행하라. 그러다 보면은 좋은 운을 만날 수도 있고 귀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미친 듯이 했는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3가지 사업을 했는데 미친 듯이 다 3가지 사업을 했는데 2개는 실패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보다도. 내가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면은요, 자꾸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이 될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럼 그냥 미친 듯이 하시면 돼요.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갖고 다시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창기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사업을 대기업 전체가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로봇 사업을 해요. 로봇 스타트업을 해요. 근데 우리 직원은 50명이에요. KT에도 로봇 사업을 하는데, LG에도 로봇 사업을 하는데, 큰일 났다. 근데 LG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로봇을 하는 그 부서의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10명이랑 싸우는 거지 그 전체에 있는 10,000명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스타트업은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지금 대표들을 코칭할 때 맨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망치가 되지 말고 송곳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한 곳을 뚫어라는 거예요. 한 곳을 뚫어라. 아주 뾰족하고 작은 영역에 그 영역에서 1등을 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살금살금 확산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괜히 망치를 갖다가 대기업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관리자는 현재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사람을 관리자라고 얘기해요. 리더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는 있잖아요. 회사에 다니면 제가 리더십 코스도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게 회사에 모인 리더들에게 강연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써요. 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누가 많이 찾아오냐면 대기업 임원들이 많이 찾아와요. 퇴사한. 근데 대기업 임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임원 되고 나서 자기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주말에도 가고 죽도록 일을 해요. 그래서 임원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허탈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가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나가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회사는 너무 잘 돌아가. 그러면 이제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동안 뭐 했지? 허탈감이에요. 임원뿐만 아니에요. 직원들도 그래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거죠,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한 단계 올라간다면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리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리더는 변화에 초점을 두는 사람.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에 초점을. 많은 사람이 이력서에다 못 쓰면 이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써요. 여러분들 마케팅을 했다는 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나는 인사일을 했습니다. 재무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걸 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을 해서 10권 팔리던 조직의 마케팅을 내가 맡아서 10,000권 팔리겠다. 이건 변화죠. 그죠? 내가 회계를 해서 마이너스 100억 나는 회사를 플러스 100억으로 만들었다. 이런 변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만드는 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역량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리더가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리더는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신뢰를 줘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움직여서 변화를 만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리더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경영자라면, 사업가라면, 리더라면, 회사의 리더. 내가 경영자가 아니고 사업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회사에서 리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뭐예요? 난 변화를 만들어요. 어떤 변화를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 사람을 움직여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충분히 이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리더 되기를 회피하는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한 개발자 그룹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리더 되기가 싫은데 꼭 리더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보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해보지 않고 내가 미리 내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해보면은 내가 그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를 해보면은 내가 전문성을 누리면서도 이제는 AI 시대에는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리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를 한다는 건 더 큰 임팩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 캠벨이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코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수많은 최고 경영자들을 코칭을 했습니다. 그게 구글의 창업자도 코칭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빌 캠벨에게 받았던 가장 좋은 코칭이 한 가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창업을 하고 일을 할 때 너무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빌 캠벨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이제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은 당신만의 유일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도 멀리하고 당신만의 유일한 시간을 매주 할당해서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이 그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특정 시간을 내놓고 그때 뭐냐면은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게 45살 때였어요. 45살이 제 삶에서의 많은 분기점이었는데 45살부터 제가 어떤 프랙티스를 하냐면은 토요일이나 주말 중에 하루는 아침 식사 후에 카페에 가서 저녁 식사 전까지 딱 제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제가 거의 빠진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뭐 결혼식이나 급한 저기가 아니면은 저는 골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썼어요. 그 시간 동안은 제가 가서 일주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책도 읽고 그 시간 동안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수많은 바쁨을 그거를 통해서 거의 해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빠지는 거를 그걸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바빠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 에너지가 빠져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빠지면 바쁘지 않아도 멍해져요. 그래서 내가 재충전을 하는 비결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마지막으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미래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글들을 쓰거나 콘텐츠들을 만들고 새로운 방향들을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